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주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네. 네, 어때요? 재현아, 이제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중세시대로 가서 영주로 좀 살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아, 그래도 나름 상위 하이 클래스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뭔가, 네. 그냥, 그 놀다가 주니까. 네, 그래도 그 살아가는 그 조건들을 보면은 정말 열악하죠. 그쵸? 예, 네. 1년에 한 두 번 씻고, 예, 그리고 그 마상 경기 하다가 막 다치고 죽기도 하고, 예, 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현이도 말했던 것처럼 중세 시대로 가서 영주로 사느니 현대 시대에 그냥 가난한 노동자로 사는 게, 네. 예, 일용직 노동자로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을 참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시는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주보다도 더 참 열악했었던 일반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농민들은 당연히 어떤 집에서 살아요? 조그만 초가집에서 살게 됩니다. 영주들은 그 돌탑 성에서 살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나마 근데 그게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조그만 초가집에서 이제 살게 되고요. 당연히 이 안에는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방이 없죠. 그쵸? 그냥 하나의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초가집에서 그 모두가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집에는 이제 조그만 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것들, 마치 우리 그 텃밭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은 항상 그 집에 텃밭이 있는데, 예, 그런 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닭장, 예, 알 같은 거 얻어야겠죠. 그쵸? 네. 그다음에 건초를 쌓아놓는 공간과 마구간이 예, 딸려 있는 예, 그 집이에요. 그거 전체가 하나의 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시골 초가집 한 번도 못 봤죠? 네.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외가가 실제 초가집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서 그 살아도 봤어요.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진짜 거기 가보면은 그 이런 그 동물들의 우리죠, 그쵸? 동물들의 우리도 있고 옆에 닭장도 있어요. 아, 예,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텃밭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소 염을 준다고 이제 그 벼 벤 거 있잖아요. 벼 벤 거를 이제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그거를 말려놓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소 우리도 있고 돼지 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수 시설이 없잖아요. 이런 그 전통 가옥에는. 네. 그래서 항상 그 옆으로 조그마한 시궁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하수들이 항상 그냥 흘러가는 그 골창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게 아,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가 항상 이제 뭐 썩는 냄새들이 나고 그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초가 지붕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비 오고 그러면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비가 맨날 이렇게 새요. 그래서 그게 그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그거 짚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그 초가 지붕 처마에 그 제비 새끼 짓는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네. 네,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마루 밑으로 고양이하고 강아지 살고 막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은 진짜 보고 체험돼 봤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 시대 농민들은 이제 형태는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갔던 집은 그래도 안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나무도 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그냥 하나의 원룸 형태에서 그냥 다 같이 사는 거고
예, 그리고 요런 식의 그 동물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난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노였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농노의 개념은 뭐예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땅에 부속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거래를 해요. 땅을 팝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 개념으로 누가 다 딸려오는 거예요? 농노들이 다 딸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평생 거기 매여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유민도 있습니다. 자유민. 네. 자유민이니까 그 땅에 그 예속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예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그 이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아니에요. 아, 예, 왜냐면요, 이제 이 영주들 입장에서는 농노건 자유민이건 어쨌든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원이라고 하는 자기 영제 안에서 일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유민이라고 해서 나 옆에 영주의 영지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허용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유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땅에 예속된 사람은 아니니까 나 여기 어디로 좀 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냥 내가 자유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영주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내가 이러저러저러 해서 저기 좀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주가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이제 그 대신할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 예, 그럼 영주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좀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래 너 얘한테 맡기고 너 가라 이렇게 되는 아, 네.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그 영주가 봤을 때 아, 얘가 전에 일도 잘했고 잘하는데 얘가 아무래도 그거보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하물며 자유인도 그런데 농노는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론가 떠나야 되고 이주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쵸? 네. 예, 이런 경우에 농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주한테 가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저러 저러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좀 가야 되니까 이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처를 바라는 거죠, 이거. 네. 예, 아, 그래서 영주가 허락을 해주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역시 없겠죠. 많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태어나면 자녀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농노로 예속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 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뭐 부속 세트 네. 이런 걸로 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장난감 로봇을 파는 거예요. 장난감 로봇. 그게 메인입니다. 근데 네. 장난감 로봇을 돌리려면은 건전지가 필요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는 사람이, 우리는, 장난감을 사시면은 건전지까지 같이 드려요. 아, 예, 그러니까 건전지 굳이 따로 구하실 필요 없고, 장난감만 사가시면은 즉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장난감 사면 건전지도 함께 딸려와서 장난감을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농노라고 하는 개념은 땅에 예속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놀려놓으면 뭐 거기서 알아서 뭐 먹을 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경작을 하고 필요한 유지 보수의 일손들을 누군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는 개념이 농노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장원이죠. 장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 그런 어떤 그 일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의무였어요, 의무. 예, 네. 이거 나 하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건전지까지 함께 줍니다 라고 해서 장난감을 팔았는데 건전지가 갑자기 아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돌리기 싫어. 아, 나에게도 건전지로서의 권리가 있어. 네.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건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영주들이 농노한테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의무들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근데 그 의무란 뭐냐? 그 장원이죠. 영주의 장원이 자급자족하면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영주가 영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일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무들이 부과됐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의무들이 감당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네, 굉장히 어려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여러분이 노예의 사정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맞아요. 안 봐주려고 하겠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농노로서 그런 삶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할 의무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주의 처벌, 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시대가 워낙 험악한 시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나마 어쨌든 영주의 힘으로 보호를 받아야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의무를 위반하고 막 이렇게 돼서 장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 신분 상승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그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건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장난감 돌리는 거 재미없으니까 옆쪽에 가가지고 나는 좀 더 멋있는 장난감 말고 뭐가 좋을까요?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네. 나 후레쉬 불빛을 켜는 난 그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 같은 네. 전력을 제공하지만 그래서 좀 더 귀한 취급을 받고 싶어. 이런 거 될까 안 될까요? 안 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장난감은 누가 돌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장난감 산 건데 어딜 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게 전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 자유민, 이름으로 자유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땅에 예속됐다는 거예요? 예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속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영지를 빌려서 농사를 오히려 짓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빌린 것에 대한 소장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영주의 어, 땅이었겠죠. 그렇죠? 아, 영주의 사유지 이런 데서 오히려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농노들은 자기가 경작하는 자기 땅과 구역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그게 자기 소유는 아니죠. 네. 네, 자기 소유는 아니고 오히려 땅이 그들을 소유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함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거는 안 돼요. 오히려. 왜요? 이 땅에 소속된 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동하는 건전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네. 장난감을 가동하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다른 건전지가 와서 나를 밀어내려고 한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같이 세트로 이렇게 같이 여기 왔는데 나를 내다 버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건 또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다른 사람이 뭘 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영주가 부과한 의무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서 쫓아낸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아,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땅과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떼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도 막히고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절대 터치가 불가능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자유민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덜한 거죠. 그쵸? 네, 땅에 예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료 내고 농사 짓다가 나를 대신한 사람을 구할 수만 있으면 영주가 뭐 굳이 안 허용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레벨만 맞는 사람만 구한다면 자유민이니까. 그쵸? 예, 네, 소장로 지불하다가 내가 다른 지역 가고 싶어요. 그럼 나랑 좀 비슷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영주한테 이때 다른 지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에 반해서 농노는 어떻다는 거예요? 얘는 땅과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예외적인 어떤 케이스들, 진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케이스들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대신에 그 땅에 누가 뭐 침입을 한다 이러면은 영주가 그 막아줘야 돼요. 오히려. 아, 예, 예. 그리고 그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자기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런 본건제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오히려 영주가 자기 발등에다가 저기 그 그쵸? 네, 예, 그 도끼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영주가 요구하는 일을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농노들한테는 의무로 부과되는 일 있잖아요. 네, 그 일이 자유민한테도 요구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영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너도 여기 영지 안에서 사는 주민이니까 마치 농노가 그 땅에 속해 있으니까 의무를 부여받는 것처럼 영주가 그런 일을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땅에 예속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꼭 직접 나갈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유해요. 근데 뭐 네, 농노한테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을 부과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자를 조금 보수하고 뭐 영주 땅을 경작하고 뭐 추수하고 이런데 어 우리 영제 안에 있는 그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서 하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노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렇죠. 자유민은 어때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 예. 대신 갈 사람 누구 없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아,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돈 받고 나가서 하고 자기는 다른 거 하고 이게 또 가능해집니다. 네, 왜요? 이 사람은 땅에 예속된 사람은 아니니까. 네, 예, 이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 알겠죠? 그쵸? 네, 예, 농노는 땅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자유민은 땅에 예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땅도 어느 정도 렌트를 해서 농사를 짓고 요구하는 일도 페이를 지불하고 일꾼을 고용할 수 있는 요런 식의 이제 그 저기 여유와 자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약간은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농노에 비해서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리비리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영주가 봤을 때. 네. 예, 영주가 허락 안 해줍니다. 그럼 못 가요. 예, 그리고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주가 뭔가 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예, 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보낸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아, 예. 예, 근데 그럴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두 부류의 농민이 존재했다. 그래서 농노는 완전히 땅에 예속된 사람이어서 그 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손들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생기는 사람들이 농노였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땅에 예속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영주의 치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의무를 부여받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메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그런 농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농노와 자유민의 비율을 보면은 누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 농목? 농노가 압도적이죠. 아, 네. 자유민은 극히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소장료 지불할 수 있는 농민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농노로서 그 땅에 예속된 사람으로서 그 영주들이 부과된 의무들을 하면서 나름 약간의 보호도 받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신분 상승회가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쵸? 예,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사람들로서 대부분 중세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네, 현대 생활 사회하고 많이 다르죠. 그쵸? 네, 현대 사회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 네, 여기저기 이주하면서 그쵸? 예. 네, 예,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다른 사람 고용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페이 주고 맡기고 이런 게 자유롭잖아요. 예, 근데 네. 이 중세 사회에선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차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영주가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농민들은 보통 일주일 중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어요. 책을 다시 보니까 네. 번역할 때 최대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번역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요구하는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공역 해놓고 한 달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쵸? 네, 예,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주일에 3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보니까 최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 요걸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은 조금 영주가 좀 널널하게 돌리는 영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민들이 영주가 부과한 그 의무 일 있잖아요. 의무 노동. 예, 그거를 하면서 보냈어야만 되는데 조금 네. 뭐 바쁜 시기이거나 아니면은 좀 영주가 좀 아무래도 좀 그쵸 자주 일을 시키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보스도 왜 밑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면서 조금 더 쉴 틈을 주지 않는 보스가 있고 아,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맥시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3일 정도까지도 동원이 됐다고 해요. 네. 네, 일주일에 3일 동원하는 거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7일인데 3일이면은 거의 절반은 영주가 시키는 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4일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막 몰아서 해야 됩니다. 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요 3일 동안 하는 일이 뭐 앉아서 뭐 이렇게 컴퓨터 타자치고 뭐 서류 정리하고 이런 거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달이나 장원의 시설을 보수, 아까 해자 같은 거, 그다음에 성벽 뭐 이런 거 보수하는 이런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 아, 그리고 뭐 추수를 한다거나 탈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네. 동원되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영주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등 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설 자기 영주들의 그 어떤 그 성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골풀 얘기했었잖아요. 골풀 그쵸?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골풀 6개월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영주들이 직접 갈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 내려오는 거죠. 자, 이러저러 저러니까 이제 골풀 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이제 그 골풀들을 모아다가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쵸? 예, 네. 말려가지고 이제 여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 되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 영주님들의 그 돌탑에 가가지고 그 이전 거 싹 다 걷어내고 또 어떻게 돼요? 새 거 싹 다 이렇게 해주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날에 또 자기 그 밭 돌보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일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주의 밭을 그다음 경작하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요? 해자도 좀 보수하고 그래서 월요일에서 수요일 다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목금토 또 주일은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목금토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밭 돌보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메우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전쟁이 없을 때인데 여기 중세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툭하면 전쟁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심지어 장성한 남자들의 일로 취급이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돼. 안 됐다고 했잖아요. 노인들, 어린이들, 여자들의 일로서 여겨졌다고요. 아, 서연이 상상이 돼요? 다리와 같은 시설을 보수한다. 막노동하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다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무슨 생각하고. 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많으면 일주일에 3번씩 가요. 그럼 나머지 4일은 뭐 하느냐? 이제 우리 밭일 해야 돼요. 네. 힘들죠. 지금은 경운기라도 있죠. 이땐 그런 거라도 없잖아요. 그쵸? 이게 다 네. 손으로 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영주들 네. 저기서 막 칼싸움하고 있는 이런 동안에 막 그쵸? 예, 오늘의 일과에서 뭐 칼 100번 휘두르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 농민들은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영주의 사유지를 먼저 경작하고 추수해야 됩니다. 내 거 먼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 다 돼 있는데 영주께 조금 관리가 안 돼 있다. 영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것들이 미쳤구나. 아, 이런 생각 들겠죠. 그쵸? 네. 예, 내 거는 이렇게 뒤로 해놓고 자기 것들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주 거 먼저 다 되고 난 뒤에 너희들 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수확물 일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세금은 돈으로 안 내요. 이때는 그 사실상 장원 안에서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현물로 내는 거예요. 현물로. 예, 그 뭐 얻은 거, 추수한 거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도 영주한테 지불을 해요. 여기서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공공 기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공 기물이 영주 소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빻는 제분소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윈드밀 아시죠? 그쵸? 풍차. 윈드밀이요. 네, 풍차. 아, 바람으로 이만한 날개 해놓고 바람 이용해서 돌아가는 힘으로 이제 이거 이렇게 쿵쿵쿵쿵 빻게 하는 풍차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그 중세 시대에 하나씩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장원에서 이런 그 농민들이 개인 소유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마을 가장 그 한 가운데에 이게 이제 그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가 있는 건데 이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그, 영주 소유라는 거예요. 영주 소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서 곡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이걸 빻아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빻으려면은 집에서는 빻을 수 있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장원 한가운데 있는 제분소, 아까 말했던 윈드밀을 풍차에 의해서 돌아가는 아니면 물레방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로 네. 가져갑니다. 거기서 그럼 그거를 맡겨놓으면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주는 거고 그걸 가져가서 빵으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마을 공공 기물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영주 아, 소유였다는 거예요. 영주 소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쉽지 않고 이거저거 부과하는 것도 많은데 먹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시설들도 영주들 소유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받았다는 뜻이.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영주들 참, 예, 그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영주들이 얼마나 참 살기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였겠느냐는 거죠. 그쵸? 네. 뭐 사냥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들 저기 그 사냥해야 된다고. 그쵸? 예, 네. 들짐승도 못 잡게 하고. 예, 참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영지 바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게 참 네. 얼마나 그 당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나마 목초지와 수분 공유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네. 다음에 땔감을 얻는 거? 이런 비용은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저 축사 운영하려면 사료비 많이 들잖아요. 그쵸? 네. 사료비는 안 들어요. 아, 예, 목초지에 풀어놓고 알아서 이제 먹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난방비 안 들어요. 아, 남편. 예, 숲에서 나무 주워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건 또 막아놓습니다. 네. 예, 그냥 죽은 나무까지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갖고 긁어와가지고 낙엽 긁어와가지고 난방하는 거는 허락을 해주는데 벌목을 하는 거는 또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 가져갈 수 있을 만큼들은 영주들이 또 이렇게 박박 긁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도 긁어가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긁어가고 심지어 이제 전쟁터에 병력 자원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농민들 영주민이죠. 영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영주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부속물, 소모품인 거예요. 네. 예,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전지, 그쵸? 장난감을 돌리는데 필요한 건전지. 예, 이 의미지 그 이상을 지니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민들은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제약된 환경에서 살았고요. 일이 너무도 고돼요. 그쵸? 시키는 일도 많고, 예를 들어 이런 막노동인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뭐 크레인, 뭐 지게차 이런 거, 그쵸? 네.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데, 이때는 이런 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아, 예, 망치, 네. 아, 곡괭이, 이걸로 이렇게 건, 삽 이런 거 가지고 다 이거 한다고요. 농사도 짓고 보수하고 이런 거 다 한다고요. 아, 예. 그러니 일이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창 잡고 전쟁터로 가야 돼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영주가 40살만 되면은 천수를 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여기는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30살만 되면 노인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아, 30살 네, 만에도. 30살. 오늘날에 30살이면은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야, 너 결혼 빨리 했다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 시대는 30살만 되면 노인으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살 거 다 살고 뭐 자손도 다 보고 저기 그 뭐냐 이제
그 손자들도 보고, 그렇죠? 네? 그날 어떻게? 예, 손자들, 왜냐면 15살, 뭐, 14살, 요때쯤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30살이면은 노인이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결혼해서 아이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 시대의 농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농민이란 영주의 장원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사회가 요구하는 거기에 의해서 그걸 떠받들면서 이제 죽거나 갈려 나가면은 그럼 또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지 거기서 생산되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이 존재를 했지. 현대 네. 사회처럼 그게 아니라 자유롭잖아요. 그쵸? 네. 자유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 사회가 뭐 어떻게 저쩌고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받은 소명 안에서 또 자유롭게, 그쵸? 헌신 봉사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아, 네. 너는 그냥 영주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끊임없이 땅을 파야 돼. 아, 네. 그리고 너는 끊임없이 그 시설을 보수해야 돼. 그거 하다가 너무 고돼서 빨리 세상을 떠났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여기 새로운 애 있으니까 이거 걔가 또 감당하면 돼. 나는 또 영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던 아, 시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 시대랑은 완전히 사회 양상이 다르죠. 그쵸? 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에 사실상 예속이 되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충실히 잘 수행하면서 그 땅에 예속된 부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걸 거부했을 땐 다른 대안이 없는 사회. 아, 네.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해도 30살만 살아도 노인이구나. 네. 아,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중세 네. 봉건 사회가.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주로 살겠다. 아, 나 이런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최고위층인 영주로 살 거야. 그래도 뭐예요? 40살만 돼도 천수를 누렸고. 아, 그쵸? 네. 완전 그 골방에서 골병 드는 삶을 살면서 계속 전쟁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였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